독서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책은 그릿이에요. 그릿 중에서도 이 그릿이라는 거는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 모두에게 공통점이 있는 것 중에 열정과 결합된 끈기, 열정과 끈기가 그릿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성공한 사람에게 반드시 있는 거다라는 거고, 제가 이제 읽을 부분은 여기 139페이지에 열정은 발견하고 키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열정을 발견을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키우는 노력이 필요한 거다. 이제 그거에 대한 주제면서 이제 제가 조금 저의 생각 가지고 나눌 수 있으면 이제 시간이 된다고 한다면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그 2014년 갤럽 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3분의 2 이상이 직장에서 업무에 몰두하지 않으며 그 중에 상당수는 딴짓을 한다. 다른 나라의 사정은 더욱 암울하다. 141개국을 대상으로 한 갤럽 조사에서 업무에 집중하지 않거나 딴짓을 하는 직장인의 비율이 캐나다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미국보다 높게 나왔다. 전 세계적으로 겨우 13%의 성인만이 직장에서 업무에 몰두한다고 스스로를 평가했다. 자기 직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인 듯했다. 현재 만연한 업무에 대한 무관심은 졸업식, 축사에서 당부하는 내용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현상이다. 어째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즐기는 일과 직업을 일치시키지 못하는가? 그리고 내 아버지의 성공은 열정을 쫓으라는 주장을 반증하는 사례인가? 내가 태어났을 무렵에는 아버지가 실제로 일에 열정을 느끼고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우리는 사람들에게 열정을 쫓으라는 말을 그만하고 명령에 따르라고 해야 하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밀 슈츠와 제프 베이조스는 일이 얼마나 재미있을 수 있는지 영감을 주는 훌륭한 예다. 누구나 일하는 모든 순간이 기쁠 수 있다는 생각은 순진할 수도 있지만 나는 직업 만족도에 개인의 관심이 중요하다는 상식적 직관을 입증해둔 메타 분석 속에 수천 개 측정값들을 믿는다. 모든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없지만 아무 일에도 관심이 없는 사람도 없다. 그러므로 당신의 흥미와 상상력을 사로잡는 일과 작업을 일치시키려는 것은 바람직한 생각이다. 물론 행복과 성공이 보장되지는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분명히 높아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젊은이에게는 열정을 쫓으라는 격려의 말도 필요 없다. 만약 열정을 느낀 일이 있다면 당장 그 열정을 쫓을 때니 말이다. 내가 졸업식 축사 연사로 초대받는다면 나는 열정을 키우라는 말로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축사를 하는 내내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젊은이들을 설득할 것이다. 처음에 그릿의 전형들과 면담을 시작하면서 그들 모두에게서 어느 순간 갑자기 천부적인 열정을 발견했다는 사연을 듣게 될 줄 알았다. 그것은 인생의 전기를 맞는 기념비적 순간답게 돌연 사방이 환해지고 활기찬 오케스트라 음악이 깔리는 영화 같은 장면이었을 거라고 상상했다. 영화 줄리 앤 줄리아는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봐온 것보다 앳된 얼굴의 줄리아 차일드가 고급 프랑스 식당에서 남편 폴과 식사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방금 웨이터가 완벽하게 가시를 발라서 접시 위에 올려주고 간 가자미구이 솔 메니에르 한 점을 줄리아가 입에 넣는다. 노르망디 버터와 레몬, 파슬리로 만든 소스를 뿌려져 있다. 황홀한 맛이다. 이런 맛있는 요리는 처음이다. 식도락을 즐기는 그녀지만 요리가 이렇게 맛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그날의 경험 전부가 내 정신과 영혼을 깨웠죠. 그녀는 몇 년 뒤에 이렇게 말했다. 나는 요리에 매료됐고 그게 평생 이어졌어요. 나는 그릿의 전형들에게서 그런 영화 같은 순간들을 듣기를 기대했다. 허벅지에 자국이 날 정도로 딱딱한 접이자에 앉아 학사모와 졸업가운 때문에 땀 흘리고 있는 대학 졸업생들 역시 평생의 열정을 발견하는 순간을 그렇게 상상할 것이다.
조금 전까지도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모른다가 어느 순간 분명해질 거라고 믿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면담한 그릿의 전형 대부분이 여러 관심사를 탐색하며 수년을 보냈고, 처음에는 평생의 운명이 될 줄 몰랐던 일이 결국 깨어있는 매 순간과 종종 잠들었을 때까지 차지하는 일이 됐다고 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수영선수 로디 게인스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어렸을 때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뒤로는 미식, 축구, 야구, 농구, 골프, 테니스를 거쳐 수영팀에 들어갔죠. 이 팀 저 팀을 계속 기웃거렸습니다. 푹 빠질 수 있는 종목을 찾을 때까지 여기저기 기웃거렸던 것 같아요. 그가 수영에 빠지기는 했지만 엄밀히 말해 첫눈에 반하지는 않았다. 수영팀에서 테스트를 받은 날 탈락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육상에 관해 알아보려고 도서관에 갔습니다. 다음에는 육상팀 테스트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제임스 비어드상, 요리사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상이다. 그 제임스 비어드상을 수상한 요리사 마크 베트리는 10대 시절에 요리만큼이나 음악에도 관심이 있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 그는 로스앤젤레스로 이사했다. 1년 동안 거기 음악 학교에 다니면서 밤에는 식당에서 일해 학비를 벌었습니다. 나중에 밴드 활동을 할 때는 밤에 연주하고 오전에 식당에서 일했죠. 그러다 식당에서는 돈도 벌고 요리도 정말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음악하면서 얻은 것은 없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 이탈리아에 갈 기회가 생기는 바람에 요리를 진로로 결정했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요리사 파스타를 만드는 대신에 기타를 연주하는 모습은 상상하기 힘들었지만 가지 않은 음악가의 길에 대한 미련이 없느냐의 질문에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 글쎄요, 음악과 요리 두 가지 모두 창의적인 일이죠. 요리사의 길로 들어서서 행복하지만 음악가가 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줄리아 차일드의 경우 천상의 맛이었던 솔 메니에르 한 점이 사실상 계시와도 같았다. 하지만 정통 프랑스 요리법이 훌륭하다는 깨달음이었을 뿐 자신이 요리사와 요리책 저자가 되고 나아가 가정에서 만들 수 있는 코코뱅 요리법을 미국인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되리라는 직감은 아니었다. 실제로 줄리아 차일드는 자서전에서 이 잊지 못할 식사 이후로 요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경험을 많이 했다고 밝힌다. 그중 몇 가지 열거하자면 파리의 수많은 작은 식당에서 했던 식사, 파리 노천시장의 친절한 생선가게와 정육점 그리고 채소가게 상인들과의 대화, 그들과 나눴던 우정, 프랑스어 과외 선생이 빌려준 요리책과 언제나 든든한 지원자인 남편 폴에게 선물 받은 백과사전만한 프랑스 요리책, 열성적으로 가르치는 만큼 큰 노력을 요구했던 르 코드롱 블루의 빈야르 선생의 수업, 미국인을 위한 요리책을 쓰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두 파리 여성과의 만남이 있었다. 어릴 때는 소설가를 꿈꾸고 본인의 표현으로 화덕에 눈꽃만큼도 관심이 없었던 차일드가 만약 완벽하게 요리된 과자미를 맛본 운명 같은 순간을 흘려보내고 바로 캘리포니아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확실히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차일드가 처음 맛본 솔 메니에르는 프랑스 요리와 사랑에 빠지는 데 있어서 첫 키스와도 같은 경험이었을 것이다. 진짜로 하면 할수록 요리가 더 좋아져. 그녀는 후에 시누이에게 그렇게 말했다. 진정한 열정을 발견하는데 40년이 걸렸지 뭐예요? 그러므로 지금 자기 직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부럽겠지만 그들은 우리와 출발점부터 달랐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그들도 무엇을 하고 살지 정확히 알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 졸업식 축사 연사들은 자기 일이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는 천직이라고 말하겠지만 그들에게도 그 이전에 고민했던 시간이 있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이제 나누고자 하는 이유가 사실 열정이라는 단어는 흔하게 이제 익숙하고 듣고 또한 뭐든지 열정이 있어야 된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열정을 불어넣고
않고 그리고 또 열정을 불어넣을 곳조차도 집중해야 할 곳조차도 모르고 정말 한 인생을 바치지 않을까? 저희 부모님도 아버지는 이발사시니까 그래도 본인이 좋아하시는 일을 평생을 하셨지만 저희 엄마는 본인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셨어요. 그냥 열심히 진짜 일하고 자식들 위해서 사셨죠. 저희 엄마도 그러신데, 아마 그렇게 평생을 살고 사신 분들 진짜 많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열정이라는 건 그냥 난 열정이 너무 없어.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부분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끈기가 없지?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열정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낙심하고 남들과 비교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부터가 잘못됐다라는 걸 좀 나누고 싶었고요. 그리고 막 그렇잖아요. 너 막 이 일하고 저 일하고 그만두고, 저는 그런 사람 되게 싫어했거든요. 제가 이제 새마을금고 10년을 다녔고 제 무의식에는 뭔가 하나를 오래 해야지 인정받는다라는 생각이 무의식에 있었으나 저는 그런 성향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 환경상 이제 취업이 되게 고3 때 취업을 되게 하고 싶었는데 취업이 안 될 환경이었어서 뭐 중간에 공가도 있었고 공부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직은 가고 싶고 막 공장은 공장 사실상 그 중간에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는 땡땡이라고 하죠. 친구도 따라서 막 이렇게 다닌 그 고등학교 한 학기 정도의 그거의 그 과거가 제가 취업하는데 많은 장애물이 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취업에 대한 그 목적 하나로 막 취업박람회며 뭐 엄청 그때 진짜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회사를 10년을 다녔지만 그거 아니었으면 제 성향대로라면 아마 뭐 힘들면 그만두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 과정이 지나치지 않았고, 하지만 전 오히려 그렇게 지내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이제 뭔가를 찾을 때 끈질긴 부분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어 멘토를 찾는 부분에서는 아니면 확 바꿔가면서 또 투자 이렇게 했던 것들을 봤을 때 해보고 아니다 싶은 건 또 확 바꾸는 전 성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것들이 뭔지는 모르나 이게 제가 느껴지는 그거 뭔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험회사를 다닐 때도 제가 처음에 KB 원수사를 다녔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때 따랐던 멘토님이 어느 한 이제 제자라고 하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박선희 원장님이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신한라이프 조직에 어떻게 이제 교육을 하시게 되시면서 전 너무나 그 교육이 너무나 듣고 싶으니까 그래서 KB 원수사를 그만두고 그 회사를 처음으로 대리점을 가봤는데 그쪽은 너무 저랑 안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저는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 간 건데 시스템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서 다행히 또 그걸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들어가고 한두 달 만에 빠르게 나왔죠. 빠르게 나와서 이제 다른 대형으로 들어갔는데 GA에 들어갔는데 또한 거기서도 6개월 정도 근무하고 아닌 거예요. 그래서 또한 나오게 되고 아무튼 또한 그리고 들어간 게 다른 지금 소속되어 있는 인카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저는 무언가를 할 때 제대로 배우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떳떳해지고 싶으니까. 근데 저는 혼자 스스로 난 사람이 아니거든요. 혼자 날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늘 저를 배움이 필요했고 저를 끌어줄 사람이 늘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찾다 지금의 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의 아이승환 대표님을 만난 건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언가를 계속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그 생활에 안주하지 않았고, 영업 조직에 있는 거를 제가 원했기 때문에 영업 조직에서 있는 한도 내에서 계속 제가 찾아다녔다. 아까 여기 수영 선수를 찾기 전까지 막 육상하며 뭐 야구며 여러 가지 운동한 끝에 결국엔 수영 선수인 거를 찾았잖아요. 그것처럼 열정을 먼저 자기가 어느 쪽에 열정을 할 수 있는지는 먼저 발견이 먼저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발견을 했다면 이젠 키워야 된다. 노력을 해야죠.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노력하다가 힘듦은 당연히 있어요. 그 힘듦을 또한 버티고 인내하고, 또 그 안에서 그 힘듦 와중에 또한 힘듦만 있진 않을 거예요. 그 힘듦 와중에 또한 감사함과 배움과 성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행복할 거예요. 그 우리가 억지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그런 힘듦과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좀 느끼고, 여기 또한 기억해야 될 것들. 사람은 인간은 늘 어딘가에 집중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게 내가 좋아하는 거에 내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다른 거에 빼앗겨요. 여기에서 또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어디였더라. 그 어딘가에 열정을 쏟을 수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또 열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외에 다른 거에 이제 뺏긴다는 이거죠. 그래서 제가 체킹을 못 해놔서 우선은 그것도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열정이 지금 없다,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진짜 많은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고, 우선 제일 중요한 건 항상 멘토가 같이 있어야 돼요. 정말 함께 해주고, 그리고 그만큼 성과를 내고 항상 그 진심으로 해주는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항상 있는 상태에서 만약 혼자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한다라도 이거를 기억하셔야죠. 내가 집중할 곳을 찾지 못하면 엉뚱한 것에 시간 낭비하고 뺏긴다. 돈 낭비하고 모든 걸 뺏기게 된다. 그래서 부와 성공과 내 목적과 상관없이 흐르게 된다. 근데 그렇게 흘러갔던 삶이 제가 그것 또한 저에게 지금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부질없는 거고 정말 헛된 시간이고, 시간이 중요한 걸 안 거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삶 속에서 버릴 거는 없으나 이거를 자각하고 있는 게 중요한데, 자각하지 못하면 그냥 정말 아무것도 배우고 깨닫는 게 없이 그냥 남 탓만 하거나 환경 탓만 하면서 살겠죠. 그게 제일 불쌍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